승마지도사방 핵심 정리 5부 시작하겠습니다. 말 등록제도 관련입니다. 마명의 제한, 한글로 여백 없이 8자 이상의 마명, 그리고 부모마 또는 조부모마의 마명과 같은 마명, 의미 또는 발음이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마명, 숫자로만 이루어진 마명, 그 밖의 마명으로 부적당한 마명은 말 이름으로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말 등록할 때는 기초등록, 혈통등록, 번식등록이 있으며 국내에서 생산, 유통, 활용되는 모든 품종의 말은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 등록은 국내에서 생산, 활용되는 말의 혈통과 개체 식별을 명확히 하고 개량 증식에 입하지 않을 목적으로 합니다. 등록사항에 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30일 내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마사회에 변동사항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번식등록, 혈통 등록된 말 중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씨말의 개체 식별사항, 혈통, 품종, 소유자, 번식 및 생산 성적 등을 공부에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기초등록, 혈통등록, 번식등록이 있는데 국내에서 생산, 유통, 활용되는 모든 품종의 말을 등록할 수 있다. 이게 좀 헷갈릴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기초등록은 다 할 수가 있어요. 기초등록은 국내에서 생산, 유통, 활용되는 모든 품종의 말은 다 기초등록을 할 수 있고 혈통등록과 번식등록은 그 용도에 맞게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할 수 없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문장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런 표현이면은 맞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번식 등록제도, 번식 등록 대상말은 한국 마사회 혈통 등록된 말 또는 외국 등록기관의 3대 이상 혈통이 인정되는 수입말이다. 말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30일 이내에 한국 마사회 변동사항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혈통 등록 신청은 출생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그리고 다음에 해당하는 말은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혈통 등록 관계에서 친자 관계 이상 있는 말, 번식 등록에서 거세말, 그 밖에 등록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말. 좀 혈통은 어쨌든 이 말이 어떤 조상은 어떻게 되고 어떠한 조상들의 능력 같은 게 어떻게 받아왔다는 걸 보기 위해서 이제 조상을 등록하는 건데 친자관계 이상이 있으면 당연히 등록해주면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문장을 읽어보면은 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느낌으로 문제가 나오면은 그게 보통 틀린 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근친교배, 개통교배, 이기교배. 근친교배, 혈연관계가 가까운 개체 간의 교배를 말하고요. 공동선조가 보통 4대 이내에 있는 경우가 근친교배가 되고요. 개통교배는 공통선조가 보통 4대 밖에 있는 경우, 그리고 성별이 교차한 개통교배를 선호를 합니다. 이기교배, 혈연관계가 먼 개체 간의 교배를 이기교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5대 이내 공통선조가 없는 말 등 이런 게 해당이 되는데요. C수말과 C암말의 유전자형이 헤테로 상태가 되면서 효과를 발휘하는 잡종 강세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헤테로라는 것은 대립된 유전자가 서로 다르게 조성되는 걸 말하는데요. 시험에는 원친교배라는 용어를 냈습니다. 근데 헷갈리라고 근친에 헷갈리라고 원친이라고 냈던 것 같아요. 근데 원친교배라는 용어는 책에 안 나오는 용어입니다. 근친교배, 개통교배, 이계교배 이렇게 있다. 챙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의 혈통과 등록, 질적 형질 부분입니다. 양적 형질, 다수 또는 무수히 많은 유전자와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키, 몸무게, 주파 기록 같은 거. 표현형의 범위가 넓어 명확한 범주로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규 분포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질적 형질은 하나의 또는 소수의 유전자 쌍에 의해 제어가 됩니다. 모색 유전이나 밤색, 회색의 법칙 같은 게 질적 형질이 되겠고요. 개체의 유전형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표현형은 몇 개 범주로 구분이 되고 환경은 질적 형질을 제어하는 유전자 쌍의 발현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털 색깔은 환경과 무난하게 항상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질적 형질
아까 말한 그 무수히 많은 유전자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은 양적 형질이 되겠습니다. 각 부위별 가마가 발생하는 위치에 따라서 개체를 식별하는 방법입니다. 이거 솔직히 시험에 잘 나올까 싶긴 한데 나온 적은 있고요. 보면은 3번 여기 뺨 가마, 그리고 5번 몸밑 가마, 6번이 갈기 가마, 여기 갈기 가마, 7번이 목 가마, 8번이 목줄 가마, 여기 목줄 가마 되어 있고요. 18번에 볼기 가마, 이런 부위들이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그냥 말의 그 부위가 어딘지 이름을 좀 잘 아시면 그래도 좀 풀기에 수월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개체 식별하는 방법 계속합니다. 함몰은 삼각형 표시, 새치는 조각난 선 표시, 그것도 붉은색으로 해야 됩니다. 흉터는 화살표 표시, 가마는 X 표시, 검은색으로 표시해야 됩니다. 저는 그냥 무식하게 외웠어요. 함몰은 삼각형, 그리고 새치는 선 3개, 흉터는 화살표, 가마가 X. 이거 은근히 잘 나옵니다. 말의 혈통과 등록, 흰점 관련입니다. 그래서 머리 부위는 점이 콧등 쪽으로 흘러내리면 유성, 콧등 부위는 점이 있는데 두께가 보통이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두께는 작은 것은 엄지천마디폭, 큰 것은 코뼈폭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이 있는데 두께가 보통이다 하면 비량 100이고요. 코 부위에 점이 있는데 두께가 보통이다. 그러면은 비백이 되겠습니다. 전에 점의 혼합 여부에 따라서 모두 끊어져 있으면 단비량백, 단비백으로 단자가 들어가고요. 요것도 가끔 시험에 나오는데 요거는 그냥 책 한번 살짝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굳이 막 이렇게 어렵게 외우시거나 하지 않아도 푸실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출생 후 성장, 평균 임신기간 340일 기준으로 약 15일을 전후하여 분말을 하고요. 약 80일경 태아의 크기는 25에서 28cm 정도 되고 무게는 70g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후부터는 태아의 성장 속도가 대단히 빨라져서 약 220일경이 되면 태아의 크기는 55에서 60cm, 무게는 9kg에 이르게 되겠습니다. 자마가 포유 반사를 보이는 경우 깨끗한 손가락을 자마 입에 넣어서 포유 반사를 자극을 해야 되고요. 생후 1개월까지 기간 동안에 망아지 성장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이 시기에 보통 일주 동안에 체중이 10kg씩 증가를 합니다. 18개월 성장 시 최고의 95%, 체중의 80%까지 성장을 하고요. 화골의 순서는 1세 때 구절이나 치골, 2세 때 주관절과 비절, 늑골, 3세 때 완관절 및 슬관절, 4세 때 경관절 및 고관절, 5세 척추등 최상부의 골격돼서 5세 때 화골이 완성되면서 성장이 종료가 됩니다. 화골이 뭐냐면 뼈가 딱딱해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어렸을 때 뼈가 말랑말랑한데 커가면서 뼈가 딱딱해진 거. 그리고 5세 때 화골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때 성장이 좀 딱딱해져서 뼈가 딱딱해서 성장이 종료된다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릴 때 화골이 진행되는 부위가 낮은 부분입니다. 1세 때 구절치골, 5세 때 척추 최상부, 4세 때 경관절 및 고관절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발끝부터 화골이 진행된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은 치아의 마모도를 통해 나이를 추정할 수 있는데
9살 이상이 되면 너무 마모가 돼서 나이와 연관성이 줄어들어 신뢰도가 감소를 합니다. 암말의 경우 12에서 15개월이 되면 성성숙이 되고 수말의 경우 24개월이면 성적으로 성숙하게 되겠습니다. 마격 측정 단위 요거 상당히 자주 나옵니다. 요거 꼭 외우세요. 말의 성장 속도와 체격을 측정하는 몇 가지 측정 단위인데요. 최고는 지면에서 말의 도통마루 기갑까지의 높이로 측정 단위 cm, 표기는 0.5cm. 흉의는 가슴둘레를 말하는 거로 도통마루를 통과하는 가슴둘레를 측정을 하고요. 이것도 0.5cm 단위로 표시를 합니다. 관위, 좌전지 중수골 중앙부의 둘레 0.1cm 단위로 표시합니다. 요거를 좌전지를 우전지라 했다가 우지라 했다가 막 다 되는데요. 어쨌든 좌전지고요, 관위는. 그리고 다른 건 0.5cm 단위 표시하는데 요건 0.1cm 단위로 표시를 합니다. 좌전지 0.1cm 단위. 흉의율은 최고분의 흉의 곱하기 100으로 산출하며 보통 경종만은 110 이상, 중종만은 116 이상이 되겠습니다. 말의 영양과 사양은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마지도사 마학 핵심 정리 오후부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